여러분, 살 빼려고 매일 집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데 몸무게가 계속 그대로라 속상하셨던 적 있으시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홈트 영상을 따라하기도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동네를 몇 바퀴씩 걷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식욕만 늘어났던 경험을 하셨던 적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효과가 보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1kg 빼는 게 10kg 빼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살이 빠지지 않는 잘못된 운동을 하고 계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동안 여러분의 운동 효과가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하루 10분 운동 루틴까지 정리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다이어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효율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 운동할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가 높은 효율적인 운동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체지방 1kg을 빼려면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방 1kg를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7,70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밥으로 따지면 20공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런데 7,700칼로리를 순수하게 걷기로만 소모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평균 속도로 걷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려 3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매일 1시간씩 한 달 내내 걸어야지 겨우 1kg이 빠질까 말까 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과 같은 가장 비효율적인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걷기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몸의 근육에 거의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즉, 걷기로는 근육을 만들기 쉽지 않다 라는 거죠. 다이어트에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근육이 많을수록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칼로리, 즉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지방 1kg은 하루 종일 거의 일을 안 하고 에너지를 쌓아두기만 하지만 근육 1kg은 같은 시간 동안 지방보다 몇 배나 많은 칼로리를 활활 태우거든요. 그런데 3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초 대사량은 계속 떨어지고 나이살은 점점 더 쉽게 붙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셨던 40대 여성 환자분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몇 년 사이에 체중이 확 늘어서 고민을 하다가 매일 저녁에 동네를 크게 돌면서 만보 걷기를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운동하고 나면 허기가 져서 과일이나 빵 같은 야식을 드시는 날이 늘었다고 좌절을 하셨죠. 이 환자분처럼 많은 분들이 운동 시간이나 러닝머신에 찍히는 칼로리 소모량 그런 거에만 집착하는 실수를 하세요. 게다가 어설프게 운동을 했다가 식욕만 폭발해서 평소보다 식사량이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생리적 본능 때문인데요. 항상성은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칼로리를 소모한 후에는 다시 그만큼 채우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평소보다 음식을 더 당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똑똑하게 살을 빼려면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육 운동을 하면 더 배고파지는 건 아닌가요?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짧더라도 고강도 근육 운동을 하면 단기적으로 식욕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숨이 찰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는 오히려 입맛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폭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혈당이 안정되면 식욕도 안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제대로 된 근육 운동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불필요한 식욕을 잠재우고 기초 대사량까지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신의 지방을 한 번에 활활 태울 수 있는 하루 10분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루틴의 목표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을 깨워서 기초 대사량 자체를 높이고 건강에 치명적인 내장 지방까지 효과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딱 10분만 투자해서 살도 빼고 건강까지 되찾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단계는 지방을 태우기 위한 전신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는 방법은 제자리에 서서 마치 제기 차듯이 한쪽 다리를 가볍게 접어 올리면서 반대쪽 손으로 발을 터치하는 동작이에요.
이걸 1분만 반복해도 심장박동과 체온이 적당히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근육 운동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돼요. 또한 속도가 올라서 점점 숨이 차게 되면 심박수와 함께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렇게 이별하고 싶던 전신의 지방이 연소가 가속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어서 변형된 동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변형 동작은 복부와 허벅지에 주로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살이 빠져도 뱃살만 안 빠지고 뱃살이 늘어져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동작이에요. 제자리에 선 채로 기지개 켜듯이 양쪽 손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로 한쪽 무릎씩 번갈아 가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서 가슴 높이까지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배에 자극이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동작이 편하시면 무릎 올리는 동시에 두 손은 반대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추가하시면 훨씬 근육 자극이 커집니다. 60초 정도 반복하시고 20-30초 정도 쉬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 역시 전신 운동이라서 지방 연소로 살이 빠지는 건 물론이고 전반적인 체력 향상과 예쁜 몸매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초심자가 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운동이지만 만약 허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거나 무릎 관절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반복만 해주셔도 돼요. 2단계는 세부적 부위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엉덩이 운동을 해봐도 허리만 아픈 분들을 위한 초간단 엉덩이 운동, 바로 의자로 하는 힙 업덕션입니다. 엉덩이 운동이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엉덩이 운동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초 대사량 엔진이자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약해지는 허리와 무릎을 지탱해주는 진짜 든든한 기둥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하다가 금방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따라해도 엉덩이에는 자극이 안 오고 엉뚱하게 허리나 무릎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자에서 할 수 있는 힙 업덕션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누구나 쉽게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데다가 자세를 따라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엉덩이 근육에 정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전혀 없고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근데 이 운동은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의자 말고도요. 바로 운동용 고무밴드입니다. 이런 고무밴드는 쿠팡이나 다이소에서도 종류별로 팔기 때문에 구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일단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허벅지에 탄탄한 고무 밴드를 끼워주시면 되고요. 허리를 편 상태에서 허벅지를 바깥으로 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반복하면 됩니다. 양손으로 의자를 잡으면 자세가 좀 더 안정이 될 거예요. 해보시면 다른 엉덩이 운동보다 쉽게 느껴지는데 계속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잠자던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30초 정도 하시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밥만 먹으면 튀어나오는 뱃살을 타파해줄 코어 근육 운동 플랭크입니다. 밥만 먹으면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건 단순한 체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천연 코르셋 역할을 하는 코어 근육이 약해져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출산과 노화로 복부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위장이 조금만 팽창해도 배가 쉽게 앞으로 밀려나오는 거죠. 이 느슨해진 복벽을 다시 쫀쫀하게 조여주는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랭크예요. 플랭크는 단순히 버티는 운동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을 모두 깨우는 전신 운동이자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예요. 플랭크를 매일 1분씩만 하셔도 허리가 얇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배와 허리가 얇아지면 단순히 미용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뱃살이 많을 때보다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우리 위는 복부 안쪽에 위치해 있고 그 앞쪽은 피하지방층과 복벽이라는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복부 지방이 많으면 지방층이 두꺼워져서 위와 복벽 사이에 쿠션 같은 공간이 많이 생기지만 반대로 지방이 줄면 지방층이 얇아진 만큼 당연히 위가 복벽에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렇게 위가 복벽에 가까워지게 되면 위 신경 수용체가 더 빨리 자극이 되면서 포만감을 빨리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살이 없을수록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더 빨리 받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더 적게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랭크는 꼭 하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플랭크 알려드리면 원장님 저는 10초도 못 버티겠어요 하고 생각보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코어 근육 힘이 부족하면 정말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무릎을 바닥에 댄 닐링 플랭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닐링 플랭크는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플랭크예요. 이렇게 무릎을 댄 채로 복부 힘을 유지해도 코어 근육이 자극되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여러분의 기초 대사량을 확실하게 늘려줄 운동,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가 잘못하면 무릎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자세가 안 좋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스쿼트를 오히려 정확한 자세로 하면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져서 약해진 무릎 관절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어요. 또 스쿼트 15개가 걷기 1시간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직접적으로 단련하는 운동이라서 꾸준히 하면 그 어떤 운동보다도 빠르고 확실하게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근육이 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식욕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아지면 숨만 쉬어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다이어트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이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 기본 스쿼트가 어렵다면 벽 스쿼트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은데요. 벽 스쿼트는 벽에 등을 완전히 기댄 채로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운동 효과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TV 보시면서 혹은 양치질 하면서 잠깐씩 버텨만 주셔도 허벅지가 후두루두 떨리면서 근육에 제대로 자극이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워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10분 운동 루틴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딱 10분만 하셔도 매일 1시간씩 걷는 것보다 시간은 훨씬 단축되면서 효과는 몇 배로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10분만 나를 위해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식단까지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아마 운동이나 식단 이외에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온 생활 패턴, 현재 근육량, 기초 대사량, 그리고 또 소화 기능, 그리고 타고난 체질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운동, 같은 식단으로 효과를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살이 빠지지 않는 내 몸속의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어쩌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수면의 질이나 스트레스 같은 호르몬 문제 때문에 다이어트가 방해받고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 성공의 최종 열쇠는 내 몸에 맞는 맞춤 설계에 있습니다. 마치 각기 다른 자동차에 맞는 기름과 부품이 있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몸의 약한 부분은 보강하고 강점은 더 살리는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